와, 최근에 10년 만난 남친이랑 헤어지고 바로 그 주에 소개받아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딱 궁금한 게, 왜 그런 애들은 애초에 그럼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10년 동안 여자를 안 놔주고 있었던 거지? 아니, 진짜 무슨 회계장부 보관하나요? 아니,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의 시간은 또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 연애하면서 시간 낭비 안 하려면 애초에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냥 그냥 기다리면 하겠지 하겠지 하고 있으면 이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그럼 이 남자가 나랑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솔직히 아직까지는 경제권을 좀 더 가진 사람 쪽에서 결혼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7, 8년 만났어. 장기 연애하고 있는데 벌써 30대 초반이야. 근데도 아직 그 사람 입에서 결혼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다? 뭐 결혼할 생각 없는 겁니다. 최소한 2년 안에는 해야지 하면서 연도라도 나와야 생각이 있는 거지. 결혼 얘기만 나오면 눈이 퀭해지고 초점이 사라지면서 그건 헤어져야죠. 결혼 생각이 있다면. 좀 잔인한 말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속으로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결혼 안 해요. 우리가 결혼할 상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같은 결혼인데 어떤 부부는 알콩달콩 살면서 유튜브 찍고 여행 다니고, 또 어떤 부부들은 이혼 숙녀 캠프 나와가지고 서로 저 패고 있을까요? 결혼을 잘 못해서 그렇지. 결혼을 왜 잘 못하는 걸까? 일단 첫 번째로 결혼을 잘하려면 못하진 않아야 된다. 그럼 못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은 사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을 때 하면 안 돼. 요즘도 아직도 자만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결혼 시장에서는 연애 결혼보다 맞선 봐서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율이 더 낮대요. 그러니까 조건 보고 결혼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오히려 그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려면 감정을 빼고, 그리고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조건 잘 따져야 돼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해 나가는 거예요. 정없어 보이죠? 근데 어떻게, 사실 결혼이라는 건 비즈니스인걸요. 결혼이 거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결혼 전에 막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적인 여자는 똑똑한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내가 할 계약인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원하는 것을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오히려 그냥 사랑이라는 그런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 믿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남한테 그냥 편하게 던져버리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저도 예전에 조건 따지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막 결혼 목적으로 막 나는 솔로 나오고 결정사 가고 하는 거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완전 이거 주객전도 된 거 아니냐.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 할 때 그때 결혼을 하는 거지. 응? 결혼 목적으로 사람 찾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현실을 직면하면 할수록 더 잘 살고 싶을수록 결혼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결혼의 실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결과적으로 결혼을 잘하려면 간단하게 말해서 계약을 잘하면 됩니다. 나에게 유리하도록.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누군가와 평생 함께할 계획이 있다면 내 자유는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맨날 양말 뒤집어 놓을 때마다 내 허파도 같이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두 가지도 준비 안 됐는데, 내가 준비 안 된 것도 모르는 채 주변에서 막 결혼하니까, 다들 가네? 나도 가야 되나? 나 늦었나? 나도 해야지? 이런 무책임한 생각은 그냥 나중에 그냥 돌싱글즈 출연자가 될 뿐이다. 내가 준비가 됐는가를 봐야 돼요. 부동산도 매매할 때 내가 돈이 준비됐는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계약서를 쓰잖아. 결혼할 자질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자, 그래서 준비가 다 됐어. 결혼을 잘하고 싶어. 어떤 조건을 따져야 될까? 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 균형교환의 법칙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균형교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결국 결혼을 잘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가진 것들, 서로가 그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밸런스를. 일단 남자들은 여자한테 뭘 원해요? 젊음, 미모,
어린 여자 예쁜 거. 뭐? 어린 여자? 예쁜 거 이 영포티가 미쳤나 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어린 여자 좋아하는 건 종족 번식의 본능인 거예요. 젊다라는 건 생식력이 있다는 거고, 미모는 이 종족 번식을 하고 싶게 만드는 미끼인 거고요.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내 후손을 잘 이어줄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치아가 고른 사람을 좋아한다? 이것도 종족 번식의 관점에서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냥 진짜 치아가 예뻐서 좋은 게 아니라 치아는 유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후손한테도 건강한 치아를 물려주겠구나. 치아가 왜 중요해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과거에는 생존율을 높였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섹시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섹시한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건 그냥 섹시해서 좋은 거예요. 글래머니까. 예. 자, 그러면 여자는 남자한테 젊음과 미모를 주고, 그럼 여자들은 남자한테 뭘 원해요? 부나 지위, 그리고 보호. 이것도 봐봐. 결국 여자들은 돈만 밝힌다. 허영이 심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본능적인 거예요. 과거부터 음식, 거처, 안전 이런 생존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자신의 생존율을 높였기 때문이죠. 부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보는 거고, 또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내가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위해서 자원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으니 후손을 위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후손을 위할 수 있는 돈도 있어. 아이 키울 수 있는 돈 있는 남자들 많지. 근데 이제 샤넬백도 사줄 수 있어야 돼서 문제지. 자, 그럼 이러면 돼. 상대방 부의 기준을 높게 잡을수록 자긴 더 젊고 더 예쁘면 돼요. 서로 원하는 걸 거래하면 되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할아버지랑 젊은 여자 결혼하는 경우. 근데 할아버지가 돈이 보통은 많죠. 보통은 이런 큰 구조대로 움직입니다. 네, 남녀가 만날 때는. 물론 이런 기준에 안 맞는 부부들이 소수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큰 구조가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면 예외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결혼이라는 거래에서 누구 하나가 손해보면 결혼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또 연예인들 보면 분명히 매력있고 돈도 많아. 충분히 조건을 갖췄는데 그런데도 정말 결혼 늦게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못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갔다 왔으면 갔다 왔지 안 하는 거예요. 늦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급하게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유명하다라는 건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자기 짝을 찾을 수 있는 옵션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반인들과 비교가 안 돼요. 일반인은 여자 한 명 만나기도 힘들지. 근데 연예인들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없던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근데 또 돈도 많아. 결혼할 수 있는 조건 다 갖췄죠. 그럼 왜 안 할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결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누구랑 헤어져도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일찍 결혼하면 팬덤이 중요한 연예인들은 리스크가 크죠. 게다가 책임감도 들고, 그런 환경에 있는 연예인들은 결혼 빨리 하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한 거죠. 그렇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최대한 늦게까지 버텨보면서 마지막까지도 따지다가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래도 이 결혼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때서야 결정을 하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여자들보다 더 독립적이니까. 여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안정되고 싶어서 결혼을 좀 더 원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여자들이 보여지는 건 계산적이고 많이 따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남자가 생각이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꿀팁. 그러면 홍기찬 돈 많은 남자를 찾아라. 제가 또 하는 말이, 외모는 결혼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뽀뽀만 할 수 있으면 불 끄면 다 똑같아요. 결혼에 있어서 진짜 외적인 거 어디다 그겠습니까? 늙으면 어차피 다 흘러내리는데. 잘생긴 남편 좋다고 하지만 결국 탈모 오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나 성실성 이런 걸 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결혼 잘하고 싶으면. 외모 같은 그런 사소한 것들 신경 쓰느라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아직도 저기 머리인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가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 많을 텐데, 확실한 건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시작을 해야 나중에 서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1, 2년이 지나면 도파민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 도파민을, 그 신혼 때 감정을 40년, 50년 계속 그대로 가길 바란다면 그건 아직도 사람의 본질, 결혼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혼하고 남자가 변했다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선 거예요. 서로 그냥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둘 수 있는 안정적인 이제 가족이 된 거지.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좀 여러분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한번 차갑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종이를 딱 꺼내와서 한번 가계약을 들어가 보세요. 내가 결혼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서로 이렇게 하나씩 교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죠. 과연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희생할 수 있는 계약자인지, 아니면 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할 수 있는지를. 정말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면 차갑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